네, 사랑하는 선생님, 반갑습니다. 더타로티스트의 제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칼 했고, 동전 했고, 물 했어요. 선생님, 이제 유튜브랑 내부 강의랑 좀 다르다 보니, 우리 물만 했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내부 강의 기준으로 이제 칼을 한번 큰 틀에서 훑었고, 동전, 물, 이렇게죠. 이제 불 해야 될 시간인데, 이번 강의는 제가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어제 강의 보셨으면 저도 오늘 확인했어요.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저께 했던 강의는 칼 잠깐 한 건 컨디션이 괜찮았잖아요. 어제 이제 동전하고 뭘 했는데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 동전은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천천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 할 때가 되니까 이제 수태고지 하다가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한 장씩 강의할 때는 제가 좀 불교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 큰 틀 다룰 때 한번 어, 겸사겸사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일종의 강의력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이제 몇 가지 정정할게요. 선생님, 제가 어저께 부처님께서 희로애락 중에 희를 아셨다. 이제 출가하기 전에 왕궁에 부처님이 이제 인도의 왕자였죠. 이제 왕족인데 어, 부유한 왕족이다 보니 어떤 늙고 병들고 고통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화에 비약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부처님께서 이제 첫 아들 라훌라를 얻기까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왕궁 밖에 왕자였죠. 그래서 왕궁 밖에 굉장히 고통받고 불황하고 또 병들고 늙어서 죽는 이런 초췌한 삶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직접 마주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이게 물론 비약이죠. 비약인데 이제 그걸 깨달음을 얻을 정도로 뭔가 큰 어떤 깨우침을 얻을 정도로 뭔가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게 없으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과정이 이제 3번 컵까지 나타나요. 선생님이 부처님 설화를 가지고 만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삶이든 우리가 타로를 통해 적용해 보는 게 우리가 지금의 타로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지금 하는 게 타로 뽑힌 타로 카드를 통해 삶을 관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부처님의 생애와 열반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나중에는 하나의 이제 큰 가문인데 부처님의 식솔들이 또 우선적으로 출가하죠. 그분들이 이제 근원불교, 원시불교라고 하는데 원시불교의 아라한이 돼요. 제가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실수했던 게 희로애락 중에 희를 아셨다 했는데 이제 정확히는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죠. 희와 락을 보다 더 치우쳐서 알았고 돌아가서 이제 또 정정해야 될 게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에 앉아서 구도를 하시잖아요. 이제 그때 찾아온 5명의 극한의 수행을 하던 5명의 어떤 구도인이 부처님 앞에 앉아서 부처님을 따라 수행에 들어가죠. 근데 이 수행이 굉장히 극한의 어떤 고통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선생님. 지금도 있어요. 자이나교라고 인도의 유명한 종교죠, 선생님. 굉장히 극한의 어떤 절제와 고통을 통해 깨우침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 온 가족이 이제 출가한다, 부처님을 따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들 라훌라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이제 라훌라는 지금도 아라한 10대 성인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어제 마야 대비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마야 대비를 부처님의 이제 라훌라 어머니로 말씀드렸는데 마야 대비가 누구예요, 선생님? 마야 부인 하면 유명한 분 누구 있어요, 선생님? 우리 드라마 봤을 때 마야 부인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옛날에 선덕 여왕 보면 그 선덕 여왕의 어머니 진평 왕의 왕비가 마야 부인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선생님? 그 신라가 불교의 나라예요. 불교의 나라였다 보니 이제 불국토라고 하죠. 그래서 음, 부처님 어머님의 이름을 따 마야 부인, 마야 대비가 되죠. 선생님 마야 부인인데 또 마야 부인을 좀 상징하는 또 다른 설화가 있어요. 제가 이 다른 채널에서 심청전 얘기를 했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심청이 어머니가 7일 만에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그 이제 나오던 설화 그 편에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혹시 궁금하시면 이제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근데 이제 심청의 어머니 곽씨 부인이 심청이를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셔요. 이것도 부처님 어머님이 어,
석가모니를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본단 설화죠, 설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래동화나 설화를 보면 불교 설화를, 그러니까 불교를 많이 따르기도 하고 또 서양에서는 기독교를 모티프로 많이 하죠. 그런 걸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야 부인은요, 뭐 꼭 기억하실 필요 없는데 궁금하시다면 우리 드라마 선덕 여왕을 기억하시면 돼요. 엄마죠, 어머니죠, 어머니. 그래서 마야 부인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낳으시고 7일 만에 돌아가셔요. 그러면 실제 어제 제가 출가했다던 이제 왕잡인데 부처님의 아내이자 어, 첫 아들 라훌라의 어머니는 야쇼다라입니다. 야쇼다라 역시 아라한이 되죠. 제가 어제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 약간 요런 데서 사소한 트러블을 냈어요. 선생님 사과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제가 돌아가서 칼카드 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 칼이라는 건 하나일 때는 분명하고 명료하죠. 근데 선생님 둘 이상일 땐 다 어떻게 돼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통받죠. 고통받죠, 선생님. 이게 어떤 의미예요, 선생님? 칼이라는 건 생각이고 지성인데 생각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명료할 때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하나라도 분명하고 명료할 때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를 이해했을 때 분명한 것이지 그 나무의 이제 사과들이죠. 이 사과 하나하나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순간 선생님 힘들어지는 거예요. 타로도 마찬가지예요. 타로의 근본을 제대로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명료하게 적용 가능하죠. 그게 바로 통찰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의 키워드를 암기하려고 하니 안 되죠, 선생님. 당연히 8, 9, 10이죠. 칼끝이 안 보여요. 머릿속에 든 것만 많은 거예요. 이해는 못했어요. 결론은 없죠. 그러니까 공부에 지배당하고 이제 공부에 압도당하는 결론이 나죠. 자, 칼이라는 건 지성인데 지성에 압도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스스로 흡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선생님? 뿌리라는 하나를 이해하면은 모든 것이 명확한데 그 뿌리가 아니고 파생물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를 못하고 암기만 하다 보니 어떤 응용해야 될 상황이 나타나면 나는 전혀 안 되는 그런 결과값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일 때 분명할 때 뭐든지 하나를 알아도 그 뿌리를 명확하게 이해했을 때는 분명하지만 하나가 더 늘어나면 이건가 저건가 그러면서 이제 점점 힘들어지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안식의 과정과 나아감의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설명을 드렸죠. 그러나 결국에는 성급한 어떤 배움 혹은 과도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과도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고통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태무를 알고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아무리 싸더라도 뭐 한국에서는 훨씬 비싸다 이거예요. 쿠팡 이런 데서는 아무리 싸더라도 그게 나한테 지금 굳이 필요 없으면 저는 안 사야 된다는 주의. 안 사면 되죠. 근데 이제 싼 걸 장바구니 이것도 사볼까 저것도 사볼까 이것도 혜자인데 혜자라는 건 이제 꿀템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파격적인데 하면서 장바구니 9개 10개 담아놓고는 이제 이게 다 이만큼이나 필요한가 하면서 아, 됐어 2시간이나 쇼핑했는데 됐어 스트레스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고 뭔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건 선생님 현상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카발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절대 지금 초입 과정에서 카발라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입문자라면 키워드로 배우세요, 선생님. 자, 이제 입문을 넘어서는 이제 중급자로 가는 단계 혹은 고급자라면요. 키워드는 잊어야 돼요. 키워드는 이제 입문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힘들어요. 난 키워드로 배웠는데 이거 원리로 배우려니까 재미가 있으면서도 어려워요. 그런 심리가 드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제가 하이엔드에서도 50시간 했고 에이트는 그 이상을 하니까 다 한 번 배우고 두 번은 들어야 되죠. 두 번째는 훨씬 쉽고 세 번째는 더 쉽겠죠. 근데 이제 초입 때 아무래도 큰 틀을 다루면서 카발라나 이런 것들을 쉽게 설명을 드리지만 나 잘 모르던 입장에서는 타로가 이렇게 심오한 거였나? 좀 압도당할 수 있어요. 압도당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나 이거 처음 들어가는 과정이라서 그런 거고 좀 배우고 나면 아, 이게 그래서 필요했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항상 제가 이제 불, 물, 공기, 흙 물론 다르게 설명하는 과정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불, 물, 공기, 흙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카발라에서는 이제 천상의 삼각형 조금 어렵습니다, 선생님.
그냥 그런 게 있구나만 알고 가시면 돼요. 초보자는. 자, 천상의 삼각형이 있고 아래로 10번으로 갈수록 모든 게 완성되어 버린 이제 형태가 생겨져 버린 현실을 말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정신이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렵죠. 타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했어요, 선생님. 내 정신 속에 있는 것을 현실 속에 구현하겠어. 내 머릿속에 있는 제이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우리 선생님들 현실 속에 내가 구현하겠어. 이게 이제 강의하는 강사 퍼포먼스와 관계되겠죠. 유튜버들 어때요, 선생님? 왜 이 카드가 유튜버에 비견되어요? 유튜버들은 본인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구현해낸다, 그죠? 내가 내 아이디어 기획해서 구현해서 보여주겠어. 꼭 유튜버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직업을 많이 이제 연관 지으려고 하셔요. 직업을. 근데 참 이게 조심스러워요, 선생님. 저는 조심스러운 게 뭐 0번이면 알바, 프리랜서, 이렇게 일정한 직업이 없는 혹은 자유로운 이런 키워드를 갖고 차용하기는 하는데 뭐 마법사가 유튜버가 될 수도 있지만요, 쌤처럼 강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황제가 나오면 기업체 오너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선생님, 기업체 오너가 될 어떤 감은 안 되는데 그냥 남 밑에서 일 못하는 사람도 황제가 나오긴 해요. 그러면은 그러죠. 넌 남 밑에서 일 못하니 자영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네, 좀 여러 가지 의미로 가져볼 수는 있는데 그걸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설명드린 방식대로 이해를 하면 쉽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적다가도 사실 이건 강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닐 수 있는데 뭘 하나 가르치려 하다가도 조심스러운 게 어디서 엉뚱하게 배워오셔서 그걸 진짜 철석같이 믿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펜타클함에서 잠깐 다시 한번 정정해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위와 아래가 정신이고 현실이다. 이거 말씀드렸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정신이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현실이다 한 게 마법사 하면서 잠깐 딴 길 샜어요. 정신에서와 같이 현실에서도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어떤 의미예요?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헤르메스의 서문이죠. 근데 이 헤르메스가 뭐냐면 서양의 연금술의 어떤 기반이 되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뭐 점성학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밤하늘에 이제 별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뭐 원리를 파헤치는 게 점성학인데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떤 운명적인 원리 하나를 이해하면 그걸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거울처럼 적용되는 미러링이다. 이거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어요. 다시 자세히 하기는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원리를 이해하면 어떠한 순간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통찰력이죠. 타로 카드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통찰력이에요. 선생님 나는 주부로 살았는데 평생 통찰이라는 게 뭔지 지금 가물가물할 정도로 나는 쌤하고 달라. 난 지금 한창 시기도 지나고 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이제 흡수만 하기에도 버거워.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게 자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과소평가. 선생님 당연히 저도 운동을 안 하고 많이 먹고 이러면은 선생님 살이 찌고 몸이 무겁죠. 몸이 무겁죠, 선생님. 그런데 이제 내가 조금씩 운동을 해 가고 다시 뭐 예를 들면 살을 빼고 뭐 컨디션을 회복하면 나도 모르는 내가 나타나요, 선생님.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제일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본인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뭐 아주 어릴 때 제가 여기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절대 단정 지어서는 안 돼요. 단정 지어서는 안 돼요, 선생님. 항상 바보처럼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삶이 허락해 준다면 나 최선을 다해보리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지. 선생님 난 지금까지 이런 거 못 해봐서 이런 마인드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이쌤이 수업할 때 인기가 많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쌤 자체가 뭐 어떤 강의력이나 매력이 있어서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선생님. 제가 생각했을 땐 내 안의 가능성의 씨앗을 선생님께서 어떨 때 엿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제일 커요, 그게. 누군가가 선생님 자신 있어 보이고 매력이 있어 보이는 게 단지 그 사람의 매력이라면 그게 나한테 동하지 않을 거거든요. 저 사람 참 괜찮다.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사는구나 그 정도지. 근데 그걸 따를 정도의 마음이 든다는 건 분명히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안에서 거울, 미러링이죠. 거울처럼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다는 걸 어떨 때 엿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강사가 하는 일이기도 한데요. 제가 좀 모질게 말해요. 어떨 때는 모질게 말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거 가지고 타로를 한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모질게 말하는데 좋게 예전엔 얘기했죠. 당연히 좋게 얘기하면 선생님
아니요, 선생님, 저는 다른 데서 이렇게 배웠어요 하면서 고집을 피우세요. 근데 선생님, 저는 어떤 강사냐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분들은 강사마다 의견이 다른 건데 결례다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결례가 아니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돼요. 쌤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다 보면 마야대비가 부처님 어머니인데 이제 부인은 야쇼다라죠. 그래서 라훌라 얘기를 하다가 약간 이렇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건 금방 정정해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진리야 하고 진리 아닌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면서 그거를 파급력 있게 배포하면 그건 지금 초보자들이 다 그렇게 믿고서 그쪽으로 선동되면 이건 선생님 기존에 타로하던 사람들이 나서서 왜, 왜 정도를 걸어야 하는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이쌤 참 무례하더라. 집 밖에 모르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누구도 선생님 욕먹는 걸 좋아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기적이라서 선생님 잘난 맛에 뭐 어떤 무례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무례한 게 아니고 이런 어그로성으로 되게 저 사람 말하는 게 좀 거슬린다 싶을 정도로 내 귀에 박혀야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 한 번 더 욕을 하면서도 생각을 해본다고요. 선생님 이게 잘못된 건가? 그저 좋게 이거 요거 아니니까요 하면은 이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분명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요거 마무리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이제 아래 1번이 요거 하나 더 끌고 올게요. 선생님 보시면 빨주노초판 안 보고 빨주노초판 안 보죠. 그래서 항상 아래쪽 10번과 아래쪽은 항상 땅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황제가 땅에 곡식이 많이 나고 현실을 말하는 카드인 거예요. 선생님 이제 위를 가리키는 건 정신이에요. 선생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보라색이죠. 정신적인 걸 말해요. 마찬가지로 카발라에서도 위로 올라갈수록 정신을 말하죠. 이제 이런 원리를 처음에 100% 이해 안 해도 위로 올라가면 정신이구나. 아래로 땅으로 가면 현실이구나. 이걸 알면 수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타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떨 때는 응용도 가능하죠. 근데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요. 뭐 예를 들면 3번 펜타클이 제가 어제 펜타클 하면서 이건 빼먹고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린 것 같아요. 3번 펜타클이 미완성이라고 가르치는 경우 있어요. 이거 선생님 제가 사대주의처럼 해외 포럼이 더 뛰어나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얘기 나오면 선생님 정말 크게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진리처럼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내담자한테 그렇게 돼요. 이 제이쌤이 3번 펜타클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분명히 이제 우리가 웨이트 완전에 매몰되면 안 돼요. 매몰되면 안 되지만 원리라는 게 있다고요. 이게 분명한 건 8번 펜타클은 아티스트고 견습공이라는 걸 모든 타로인들과 어떤 지식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원전에도 그렇게 나오죠. 동전 하나를 만드는 사람이 선생님 뛰어나겠어요? 아니면 수도원 하나를 디테일하게 짓는 사람, 발주를 받는 사람이 선생님 전문가겠어요? 여기는 선생이고 여기는 학생이에요, 선생님. 반드시 그렇게 매 순간 읽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지만 상대주의적으로 8펜이 3펜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회색이라는 이유로 미완성이다. 그리고 실력이 떨어져서 눈치를 보는 거다. 이제 선생님 이미지를 과도하게 차용하면 소설이 돼요. 소설. 원리에 벗어난 소설이 돼요. 그런데 제가 하이엔드 때도 그렇고 웨이트 때도 그렇고 당연히 이미지에 기반한 차용 그리고 특수 인상은 어느 누구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업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정정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3번 펜타클은요. 아르티장이죠. 아르티장. 그러면은 장인입니다. 그리고 회색인 것은 수도원을 짓기 때문에 구도하는 공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굳이 미완성의 의미를 가져다 붙이자면 3번 펜타클은 숫자 3이라는 최초의 완성이에요. 3번은 최초의 완성이에요, 선생님. 최초의 완성이라는 카드고 그런데 3번 펜타클의 특징상 세 사람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이해 안 해도 돼요. 국부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업이 곧 성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제이쌤처럼 혼자서 일절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교 선생님이 일을 하고 또 센터 맡아주시는 실장님이 일을 하시고 제가 강의만 하면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분업해서 전문성을 기르면 훨씬 더 큰 효율이 난다는 게 애덤 스미스 국부론의 어떤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손이란 건 invisible hand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시장이 알아서 가격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다 이제 상담료 30초당 1,200원인데 나 혼자 이제 2,000원을 한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이 2,000원에 값어치를 하면 손님이 오겠죠. 그리고 나는 적당히 벌어갈 거다 하는 마음이면 이 2,000원이 적합하지만 말 그대로 본인이 계산을 했는데 800원이 더 비싸니까 더 많이 벌겠지 이런 거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은 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함부로 마음대로 미친 듯이 올리거나 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이 자동적으로 자유경쟁 시장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게 그 자유경쟁 시장을 경제 시장을 컨트롤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게 자동적인 시스템이 운용되게 되어 있다는 이 경제 논리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경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파레토 원리, 22대 78, 뭐 다양한 원리들이 있는데 선생님 마찬가지예요. 분업화의 원리예요. 각자가 전문성을 가진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협업했을 때 최대한의 결과값을 도출한다는 건데 이 협업의 과정에 있어서 한 사람이 완성하는 게 아니고 세 사람이 완성한다는 의미를 본다면 아직까지는 뭐 미완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멀리 가볼 수는 있는데요. 이 카드 자체는 협력에 의한 완성이에요, 선생님. 최초의 완성이에요. 원리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등을 돌려서 눈치를 본다든지 또 회색이라서 미완성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은 내가 그 순간 그게 직관이라면 오케이예요. 그 순간에 직관이 발휘돼서 약간 이거 부족한 것 같아 내 눈에 유달리 그렇게 보인다면 그건 선생님 강사든 누구든 누구도 잘못됐다고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제가 강사라도 선생님 개개인의 직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선생님의 능력이에요, 선생님.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본 원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 원리가 있는데 너무나 어떤 특수한 케이스를 일반화하게 되면 선생님 그건 좀 곤란해요.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요 선생님 3번 펜타클이 8번 펜타클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 뭐 8펜이 더 큰 숫자라 아닙니다, 선생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에이스 소드도 9번, 10번 칼보다 부족해야 되는 거죠. 숫자로 볼 수는 없어요, 선생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는 명확하게 장인으로 구분되고 원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8번 펜타클은 견습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견습이라는 건 배우고 있고 이제 도제식으로 배우고 있고 만들어 가고 있고 얘는 같은 걸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지금이야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금방 기술을 배울 수 있지만 예전에는 절대로 선생님 쉽게 안 가르쳐 줬죠. 자기 수제자는 제일 선생님 핫바지 일부터 1년을 시키죠. 1년을 시키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배웠죠, 선생님. 그래야 뭐 어떤 일에 대한 근력과 끈기, 그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그게 굉장히 단순한 일 같아도 그걸 이겨낸 사람이 갖고 있는 내공은 같이 시작해서 배우려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8번 펜타클 얘기를 잠깐 하자면 내일 제 생일인데 뭐 애인이 특별한 것을 준비했을까요? 그러면 특별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봐왔던 걸 또 만들고 있으니까 뭐 뭔가 노력하고 있을 수는 있다 쳐도 특별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이게 특별한 게 되려면 이 다음에 결과값이 굉장히 어떤 해피하고 특별한 결과값이면 그 결과값을 위해 굉장히 뭔가 노력하고 있는 걸 수는 있는데 이 카드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늘 해왔던 일상과 같다는 거예요. 특별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한 장을 방금도 잠깐 엿보셨죠. 이 카드가 과정에 와가지고 결론에 대한 어떤 원인이 되는 카드인지 이 카드 자체가 결론인지에 따라 아예 다른 결론이 나요. 그래서 키워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너무 행복한 카드예요. 나한테 만족을 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과정과 원인이 이거라면 무언가를 위해 굉장히 성실하게 노력 중이다. 그 기쁨을 위해 이렇지만 이것 자체가 결과로 나타나면 그냥 지금까지 봐왔던 거랑 좀 특별하지는 않을 거야. 다르지는 않을 거야. 혹은 네가 기대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일은 없을 거야. 혹은 지금까지 봐왔던 이 사람이 보여줘 왔던 스케일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요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선생님. 이해해야 되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펜타클 칼 했기 때문에 이제 컵 카드를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부처님 생애와 관계 지어서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죠. 열반에 드시고
성도를 이루고 식솔들이 모두 이제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고 그런 과정과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관 지을 수 있고요, 선생님. 카드는 각 원소별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비약과 엮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선생님? 상징적으로 이제 물불, 그 다음에 카두세우스, 혹은 캐리캐리온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또 세 개의 컵이 여기는 두 개의 컵이 가슴에서 맞닿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선생님? 내 마음에서 서로가 같은 것을 공감하고 느끼고 성량은 다르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에서 4번 차크라죠. 가슴 차크라. 여기서 우러 나오는 공유라면 이건 컵을 높이 들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요. 그러니 어떤 의미겠어요? 컵은 감정인데 감정이 높아져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기분이 feel high, 이제 I'm high. high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마약했을 때 I'm high, 그러니까 혹은 feel good을 넘어서 high라는 건 엄청 업됐다는 의미예요. 높다는 거죠. 그게 뭐 마약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 술일 수도 있고 어떤 굉장히 즐거움일 수도 있고 기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이는 여기는 가슴에서 맞닿은 거고 여기는 가까이 가져다 대죠. 그리고 다 동성이에요. 동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물과 불이라는 반대되는 개념, 물이라는 여성성, 불이라는 죄송해요. 물이라는 여성성이라고 말씀드렸고 불이라는 남성성이 만났으니 남녀 조금 더 이성적인 결합 혹은 파트너십의 의미 완전히 맞붙었기 때문에 계약 파트너십의 의미가 강해지는 거고 이건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가져다 대는데 가까이 가져다 대는 것이 맞붙은 게 아니에요.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고 가까워졌다고 느낄 수는 있고 기분이 좋았지만 그게 둘이서 완전히 1대1로 맞붙은 건 아니죠, 선생님. 아니죠. 4번 컵은 왜 정체예요? 선생님, 왜 정체고 불만족이에요, 선생님? 물이라는 건 숫자 4라는 건 안정이잖아요. 근데 물이라는 건 안정, 즉 고이면 고인물이 돼요. 선생님, 고인물이라는 거 회사에 제 고인물이잖아 하는 의미 뭐예요? 좀 비아냥되는 거죠. 하는 일도 없이 저기서 맨날 저러고 있고 고인물 몇 년째 오래된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고인물이라는 것은 물은 선생님 흘러야지만 살아있어요. 고이면 썩어요. 좀 그런 의미에 다가가요. 그래서 물은 안정되면 안 되는 원소예요. 그러다 보니 정체인 거예요. 정체되니 해피한 감정이 없죠. 그래서 내가 기존에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하나가 더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즐거움도 가득 찬 안정이 오면 불만족 혹은 권태감이 밀려온다가 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서양에서는 메디테이션 명상이라는 의미에 착용하는데 왜 그런지 제가 이제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좀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컵 즐거움이 엎어지고 두 개의 컵이 남는데 이건 결국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지인 많아봐야 소용없어. 나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해. 이러한 어떤 인생에 대한 현타일 때 참 많이 봐요, 선생님. 그리고 실제로 삼각관계일 때 세 개의 컵이 엎어지고 두 개만 남죠. 좀 그럴 때 나타나기도 하고 자세한 건 그 타로 과정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6, 7, 8, 9, 10도 설명드릴 건 많지만 이제 컵이라는 것도 각각의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마을 소녀가 그 밥을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처님 생애에 따라서 적용해 보면 그렇고 이제 좀 더 여유가 있는 윗사람이 조금 더 이제 순수한 어린 아이들이지만 모두요. 좀 더 어린 아이에게 순수한 마음을 전하죠. 이건 악이나 어떤 나쁜 마음 혹은 의도가 없이 선의에 의한 혹은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 악의를 품지는 않죠. 어쨌든 동심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귀엽게 보거나 여동생처럼 보거나 혹은 챙겨주고 싶거나 자꾸 아껴주고 싶거나 이러한 마음에 자주 나타나는 카드죠. 자, 조금 더 선생님 컵카드 할 때 관해 보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카드들을 한번 쭉 지금 보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카드인데요. 선생님 하고 나서 이제 코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불카드인데 불에 대해서는요. 불하는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전구가 켜지고 머리에 스위치가 켜지고 혹은 불같은 열정이 샘솟고 혹은 뭐 정체되어 있다가 에이스 완즈가 나타나면 어때요, 선생님? 뭔가를 팔팔 끓일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고 힘이나 어떤 의욕이 생기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쌤 컨디션으로 보면 어때요? 어제는 한센병
나병 환자죠. 그래서 목에 배를 달고 있는데 어제는 그래서 병이 있다는 의미 그 다음에 지탱해야 될 땅에서 목발을 짚는다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그래서 어제는 병이 오고 막 오한이 들고 아팠다면 오늘은 좀 활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활력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적용해서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완즈로 나아가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웨이트는 얘기해요. 묶여 있는 하나, 내가 정복한 무언가, 내가 지금까지 발휘해왔던 불의지, 성과는 두고 새로운 것에 손을 대면서 오른손엔 지구본이 있죠. 지구본이 있죠. 이 의미 자체가 내가 정복한 땅을 넘어선 새로운 영역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때로는 조금 만약에 뭐 유부남녀와 관계되면 내가 해온 것 말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을 탐한다는 의미와 비견될 수 있어요. 이 카드가 나오면 제가 경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러한 특수 임상이나 상징 원리를 응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걸 하나 배우면 이걸 여기저기다가 매사에 내가 배운 대로만 자꾸 적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새로운 여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새로운 여자를 만나려고 해. 이렇게 되면 이제 내담자들이 정신적인 공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기 달죠. 내 남친 그런 남자 아닌데 뭐 억울해 뭐 이렇게 다는 거죠. 선생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려면 주변 카드들이나 기존의 어떤 상황 카드들 과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밑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이것만 보고 그렇게 배웠다고 그렇게 쓰면 선생님 그게 바로 나태함이 돼요. 나태함. 잘 몰라서 이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 모르는 채로 리딩에서 오는 실례죠, 실수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배워가야 되는데 급하게 배워서는 안 되고 꾸준하게 선생님 오랫동안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3번 한지는 소위 말하는 이 성밖을 나와서 야생지대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웨이트에 의하면 배 세척이 돌아오고 있어요. 본인이 명령해서 이렇게 해라 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그 결과값을 봤죠. 그래서 이 카드가 흔히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한 과보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던 소식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값이 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내려다보고 이 배들이 모두 보이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좀 높은 자리 혹은 황제 카드 이런 것들과 관계가 되면 내려다볼 수 있는 처지 입장이고 모든 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감독관의 자리에 있을 때도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눈에 다 보여야 직성이 풀리는 성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고 4번 한지는 말 그대로 안정적 기반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서양 유대교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이렇게 캐노피를 묶기 때문에 결혼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행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행사를 의미하는데 이 카드가 또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 나왔다면 4번 한지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 나왔다면요. 어떤 행사라는 게 좋은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 물론 축하하는 자리이긴 한데 가족들이 모이고 꼭 그게 좋은 의미에서만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봤어요, 선생님. 그래서 행사라고 해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주의해야 돼요. 주변 카드를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한지 그때 9번 컵과 비견했을 때 보여드렸지만 선생님 이 카드 그림만 보고 키워드만 보고 키워드로 배우면 선생님 큰일 난다는 거 이제 입문 단계선 괜찮지만 진짜 돈 받고 상담하는 전문가는 큰일 난다는 거 말씀드렸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수비학을 알고 또 원리를 알면 정확해져요. 그런데 이제 4번 한지가 축배를 드는 카드다 보니까 여기가 이길 거다. 9번 컵을 이길 거다. 여기가 당선될 거다 했는데 결과값은 당연히 여기였죠. 그 왜 그랬어요, 선생님? 황제가 근본이고 이제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는 중요해요, 선생님. 근데 뿌리가 황제면 아주 강력하죠. 거기에 황제가 9번 컵인데 졌을 때 황제가 9번 컵 할 수 없겠죠. 황제가 졌는데 뭐 혼자 난 그래도 괜찮아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생님. 근데 황제가 이러고 있다는 건 분명히 이겼다는 말이죠. 상대방 카드에는 4번 안제예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만족하고 경쟁자도 만족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일까 한다면 4번 안지는요. 결합에 의한 행복이에요. 결합에 의한 축복. 묶었죠. 그래서 묶었죠. 묶여 있죠. 네 개가. 우리가 뭐 KT, SK 이런 거 가족 결합 있죠. 가족 결합 이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합을 해야 그 혜택을 주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할인 혜택이 있는 거지 결합을 안 하면 그런 게 있다고 해도 나하고는 무소용인 거예요. 말 그대로 나 아닌 타인과 혹은 타 서비스, 타 무언가, 나 아닌 무언가와 결합을 해서 오는 성취예요. 성취예요. 그 의미가 가장 강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그 결합이라는 의미가 강한 게 4번 완지예요. 이제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그래서
함께 축하하고 조직의 축하를 말해요, 선생님.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5번 안즈는 방향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한 채 5번 안즈인데 6번 안즈에서는 그걸 리드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리드하는 사람. 그래서 이 월계관은 여기서도 만나볼 수 있고 우리 올림픽에서도 나타나죠, 선생님. 승리의 월계관이에요. 이제 남들보다 위에서 혹은 요렇게 지금 요렇게 나타나도 타인보다 좀 위에 있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6번 안즈도 마찬가지예요. 승리자의 입장, 그 다음에 선도자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확실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준다든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6번 안즈가 잘 나타나요. 자, 7번 안즈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 역시 안정되지 않은 지대에 있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상태이고 7번 안즈부터 선생님 10번 안즈까지 제가 다음 시간에 코트카드 하면서 자세히 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6번 안즈까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